자, 어저께 저희가 그래프를 설명드렸었는데 어저께 설명드렸던 막대 그래프 만든 다음에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시험에 더 많이 나오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하려고 하는 백구페이처럼 3차원 오행 차트가 잘 나오진 않는데 그 대표적으로 두 가지 유형이 제일 많이 나와서 이것도 설명드릴게요. 우선 우리가 지금처럼 2작업, 3작업 할 때처럼 전체 데이터를 다 이용해서 그래프 만드는 거 아니지요. 일부 내용만 이용하는데 특히 오늘 공부하는 이 원형 차트는 계열이 하나밖에 안 들어가요. 여러분들 제목과 법례를 참고해 보시라고 그랬죠. 법례 보니까 키키디스, 가토블랙, 칙칙초크 세 개밖에 없죠. 여기 보니까 키키디스, 가토블랙, 칙칙초크 세 개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제목을 봤더니 개수 비율이라는 말 나오죠. 그게 개수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프에 보니까 칙칙초크 옆에 12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칙칙초크 옆에 보니까 12 있잖아 이렇게. 아 그러니까 제품명과 개수가 들어가는데 전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거 세 개만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확인이 되지요? 그러니까 제목은 가급적이면은 다 짚어줬으면 좋겠는데 자 마침 여기 두 개가 붙어 있어요. 그럼 요거 두 개를 한꺼번에 잡으는 게 편하겠죠.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키키디스도 가토블랙도 칙칙초크도 세 개 집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삽입 메뉴에 가서 어저께는 뭐 했어요? 세로 막대형 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뭐예요? 원형 차트죠. 특히 원형 차트 중에서도 3차원 원형이죠. 자, 요거는 데이터 범위만 잘 잡고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요게 지금 여러분들 1번, 2번 한 거라고 그랬죠. 자, 3번에 보면은 차트를 새 시트로 이동하고 제4작업으로 이름을 바꾸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가랬어요? 차트 이동 그죠? 자, 여기서 가끔 차트 이동을 못 찾으시는 분 계시는데 차트를 만들자마자 차트를 집으면 차트 도구가 디자인, 레이아웃, 서식 메뉴가 3개가 생겨요. 혹시 다른 데 가서 다른 거 찾으면 안 되겠죠. 다만 글자 크기 고칠 때만 홈에서 고치면 좋겠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디자인, 레이아웃, 서식에서 다 하시면 돼요. 디자인은 레이아웃, 스타일 고르는 거고 서식에서는 채워지는 색깔, 테두리, 그림자 이런 거 만드는 거라고 그랬고 무엇이 어디에 배치되어지게 할 건지 기타 나머지 내용들은 레이아웃이 있다 그랬죠. 특히 디자인에 보시면 맨 오른쪽에 차트 이동이 있었습니다. 자, 요거 새 시트로 이동하는데 이름을 뭘로 해라? 제4작업을 해라. 그래서 이렇게 쓰시고 난 다음에 요 제4작업을 맨 뒤에다가 갖다 놓자. 갖다 놓을 때 화살표로 표시가 되지요? 요거부터 하세요. 이거 안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3번까지 했으니까 우리가 4번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4번에 차트 디자인 도구라는 말은 차트 도구의 디자인으로 가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가보면은 왼쪽에 레이아웃이 있고 오른쪽에 차트 스타일이 있는데 레이아웃을 2번 레이아웃으로 해달라 이 말이에요. 그죠? 스타일은 10번 스타일로 해달라 이 말입니다. 요거 클릭해 보니까 스타일이 얘가 10번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럼 4번까지 했습니다. 그럼 5번을 해야 되는데 영역이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 봐요. 여기가 차트 영역이고요. 여기 안쪽에 그림이 그려지는 요 부분이 그림 영역이에요. 요 안에 있는 그래프는 계열이라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내가 뭘 집느냐, 차트 영역을 집느냐, 그림 영역을 집느냐, 데이터 계열을 집느냐 다 의미가 다르죠. 그래서 여기서 집어서 하라는 거 다 하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차트 영역을 집어서 여기에 글꼴을 뭘로 해라? 도둠으로 하고 글자 크기를 뭘로 해라? 11로 하고 그 다음에 채우기를 하라는데 채우기는 어디서 채운다고요? 서식 메뉴에 도형 채우기 한다고요. 여기서 이 텍스트 채우기 아닙니다. 자, 도형 채우기에서 굳이 질감으로 칠하는데 뭘로 칠하라고 돼 있어요? 편지지로. 얘가 양피지, 얘가 편지지. 요 이름 있지요? 자, 여기 편지지. 됐나요? 오케이. 제목을 고치래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제목을 집으셔야겠지요? 그래서 글꼴을 홈에서 글꼴을 이미 도둠돼 있고 글자 굵게 돼 있고 글자 크기 얼마? 20으로. 그리고 여기 서식 메뉴에서 우리가 도형 채우기 하는 것처럼 채우기를 하는데 뭘로? 흰색으로 칠하고 테두리를 만들라는 얘기는 뭐예요? 윤곽선이 검은색으로 보여지게 해라 이 말이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내용 당연히 고쳐야겠죠.
자, 그럼 다 됐습니다. 7번 볼게요. 7번은 서식에 가서 하라는 말이죠, 다. 특히 첫 번째 계열이라고 되는데 요 그래프가 계열이라고 했지 제가. 제목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면 제목 서식 나오고요. 계열에서 오른쪽 누르면 계열 서식 나오고요. 바탕 화면에서 차트 영역에서 오른쪽 누르면 차트 영역 서식이 나와요. 그처럼 7번의 데이터 계열이라는 말은 계열 서식이 가서 이런 일이 돼요. 그래서 아무 데서나 요 그래프 있는 곳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면 계열 서식 간다 이 말입니다. 7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기로 가면 첫 번째 조각 회전이 있는데 거기서 첫 번째 조각을 멸도로 50으로 회전해래요. 그러면은 요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닫기 해볼게요. 어때요? 싹 돌아갔지요? 게다가 키키디스 조각을 분리하래요. 출력 형태처럼. 얘가 지금 키키디스 아닙니까? 여러분들 책에는 얘만 떨어져 있지요? 자, 처음에 그냥 한 번만 잡으면 다 잡힌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렇게 잡으면. 근데 조금 있다가 한 번 더 잡으면 얘만 찝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얘만 찝어서 약간 끌고 앞으로 나와요. 옆으로. 그리고 놔볼게요. 별거 아니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레이블 있어요. 레이블. 어떤 게 레이블이냐면 요렇게 숫자들 있죠. 여기에 계열의 개수 데이터 레이블. 얘는 데이터 레이블. 다 레이블이죠. 그 레이블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은 레이블 서식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레이블 서식에 가서 7번은 서식 가라는 얘기니까. 그죠? 거기서 항목 이름과 값 백분율을 표시하래. 여기 보니까 표시되어질 내용이 항목 이름 나오게 하고 값 나오게 하고 백분율 나오게 하고 지시서는 쓰나 안 쓰나 지금 관계없습니다. 어쨌든 3개 나오게 하라 그랬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들 책은 칙칙초크 12, 30%가 각각 다음 줄 나오는데 우리는 옆으로 쉼표로 구분되어져서 나오잖아요. 어디 때문에 그러냐면 여기 봐봐요. 여기 레이블의 법례 표시 하나 이렇게 구분 기호 있잖아요. 구분 기호가 쉼표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줄 나오게 하고 싶잖아요. 요거 눌러봤더니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뭐 해야 될까요? 그렇죠. 줄 바꿈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별 얘기는 없었지만 여기 레이블을 나오게 했더니 각각의 그래프 안쪽 끝에 이렇게 바깥에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책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게 가운데 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레이블이 어디에 나오게 할 건지 고르게 되어 있는데 우리 가운데 나오게 한번 해볼까요? 어때요? 가운데 나오지요? 이제 마음에 드시나요? 마음에 들면은 닫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7번 한 거죠? 8번에 법례를 해야 되는데 법례를 보니까 굳이 고칠 게 없어요. 냅두면 돼요. 9번 도형하면 됩니다. 삽입 메뉴에 도형에 가셔서 자, 모서리가 둥근 설명선이 여기 있지요? 자, 어디다 그림을 그려야 될까요? 오른쪽 위에다 그림을 그려야 되겠지요? 여기다가 인기 제품이라고 쓰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꼬리가 왼쪽 아래로 나와 있잖아요. 자, 노란 점을 끌어서 이렇게 변형시킬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항상 글자는 홈에서 고쳤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글자를 검은색으로 해줬으면 좋겠고 좌우로도 상하로도 글자가 가운데 왔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요 자리에서 다 해결할게요. 채워지는 색깔을 흰색으로 할게요. 끝났네? 껌이죠. 자, 어저께 했던 막대 그래프, 꺾은선 그래프 있는 거 그게 조금 더 어렵고요. 사실은 이게 더 쉬워요. 근데 막대 그래프를 우리가 더 많이 만들다 보니까 나중에 하다 보면 이게 좀 더 어렵게 느껴지게 됩니다. 근데 그닥 어렵지 않고 여러분들 할 수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에 설명드리기 시작했으니까 하나 더 하자 그랬죠? 오케이. 자, 그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59쪽 157쪽 열어보시기 바래요. 자, 요거 지난번에 다 했지만 얼른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157쪽. 자, 이렇게 세워라 내워라 입력 다 했다면 요만큼 찝고 모든 테두리 먼저 만들어 줘야 되고 바깥에 테두리 만들어 주셔야겠죠? 안쪽 집어서 바깥 테두리 굵게 해 주셔야 되고요. 요거랑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요거랑 주황 색깔 칠하라 했으니까 요거 눌러서 주황 색깔 칠해줬죠. 요거 우리 셀 서식 같죠? 컨트롤 1. 셀 서식에 가셔서 테두리를 양쪽 대각선 나오게 해줬습니다. 이거는 눈에 보이는 거니까 바로 했어요 제가. 그 다음에 우리 항상 유효성 검사 했었죠. 자, 데이터 메뉴에서 유효성 검사를 하는데 현재 요 셀은 체인 전명이 들어갈 자리잖아요.
그래서 요 셀은 내가 정해주는 목록으로 제한할 텐데 그 목록으로 쓸 원본 내용이 체인점명 C5부터 C12번까지 이 체인점만 제한되어져서 입력되어지게 하겠다 이 말이죠. 확인. 설명 생략하고 뚝뚝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숫자들은 기본적으로 쉼표 스타일 되는 게 맞고요. 셀 서식을 이용하여 E5부터 E12번 셀까지 17년 01월 11일 이렇게 나오게 하래요. 이렇게 날짜 같은 경우에는 표시 형식에 가보면은 사용자 지정에 가보시면은 YMD 나오는 게 연월일이잖아요. 특히 연도가 두 자리만 나왔으면 좋겠으면 연도리 두 자리만 남겨주고 두 자리는 지우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이 5부터 22번까지 요만큼의 셀들을 오픈 일자로 이름을 정하래요. 여기다가 오픈 일자. 됐습니까? 자, 위에 제목을 넣으셔야겠죠. 제목은 삽입 메뉴에 도형에 가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이렇게 그리시고 여기다가 글자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요거 고치실 때 글자 찝지 말고 도형을 찝으시라고 그랬죠. 그게 더 편하니까. 자, 홈에서 우리가 글자 모양 고쳤습니다. 글자 모양을 뭘로 하고요? 굴림으로 하고요. 글자 크기를 얼마로 하고요? 24로 하고요. 좌우로도 상하로도 가운데 가게 해야 되고 글자도 검은색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서식에 와가지고 채워지는 색깔을 노란색 칠하라고 그랬고 도형 효과에 가서 그림자를 오른쪽에 넣으라고 그래요. 요 그림자 빠진 실은 많더라고. 됐습니까? 자, 결제란을 만들겠습니다. 결제란 만드는데 큰 도장 찍는 칸이 필요하니까 마침 제목 만들면서 큰 도장 찍는 칸이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자, 한 칸을 좀 줄이고 이렇게 합치지 말고 자꾸 다르게 합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합치시면 편하지요? 자, 결 알트 엔터 제 담당 과장 부장이라고 쓰시고 여기서부터 요만큼 테두리를 모두 만들어 준 다음에 어떻게 그림으로 복사해야 되죠? 그림으로 복사하신 다음에 내가 원하는 곳에다가 붙여 넣으시고 요 오른쪽 끝선만 잘 맞춰 주시면 되겠다. 굳이 크기를 조절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내용들은 지우시면 되겠지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100점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요런 거 실수하시면 안 되겠지요. 자, 요거 2작업 3작업은 제가 건너뛰고 바로 4작업을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자, 159페이지의 4작업을 보시면 거기에 밑에 법례가 뭐뭐 나오나요? 전년 매출과 고객 등록수 나오죠. 오케이, 그러면 고객 등록수와 전년 매출 요거 두 개가 들어가는구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축에 보니까 이름이 들어가죠. 강남점, 장안점 이렇게. 근데 그게 지점이 몇 개 들어가요? 6개 들어가죠. 그 다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라. 그래서 체인점명, 고객 등록수, 전년 매출 3개 항목이 이 차트를 만드는 데 쓰는데 필요했지만 이 전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제목을 확인해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하다고 그랬습니다. 제목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서울 및 경기 지역만. 그러면 어디 빠지겠어? 인천 빠지네. 요거랑 빠지죠? 위에 3개, 2개, 1개. 맞나요? 미리 뭘 잡아야 될지 미리 봐두면 좀 좋겠죠? 편하겠죠? 오케이, 그러면 지금부터 잡겠습니다. 자, 위에 3개. 제목까지. 여기까지는 그냥 잡아야 돼. 처음부터 컨트롤 누르면 안 돼. 자, 지금부터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2개, 1개. 됐나요? 그럼 똑같은 순서대로 이것도 3개, 2개, 1개 이렇게 잡으면 돼. 이거 잡는 거 이제 어렵지 않겠죠? 자, 삽입 메뉴에 가서 세로 막대형, 묶은 세로 막대형 만드시면 돼요. 그럼 만들자마자 항상 어떻게 했죠? 우리 차트 이동했죠? 자, 뭘로? 제4작업. 그리고 확인하면 제4작업 시트가 만들어진데 맨 끝에 갖다 놓자. 됐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3번 한 겁니다. 4번에 보니까 레이아웃에 가서는 3번 레이아웃을 해주고 스타일에 와서는 28번을 해달래요. 얘가 26번, 얘가 28번. 그쵸? 그 다음에 5번에 영역은 크게 두 개가 있다고요. 차트 영역과 그림 영역. 맞나요? 우선 차트 영역을 찍고 차트 영역에서는 글자가 굴림이 되게 하고 글자 크기는 11포인트가 되게 하고 색깔 채울 때는 서식에 도형 채우겠었지요. 여기에서 굳이 질감으로 칠하는데 분홍 박엽지로 칠하래요. 됐습니까? 그림 영역은 흰색 칠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그림 영역은 찝고 그림 영역은 흰색 칠합니다. 됐지요? 6번 제목을 고치래네요. 그럼 제목을 찝어야겠지요. 자, 홈에 와서 글자 모양은 굴림돼 있고 굵게도 이미 되어 있습니다. 글자 크기 얼마로? 20으로 해주고 채울 때는 어떻게 했나요? 우리 서식에서 채웠지요. 채워지는 색깔을 뭘로 했나요? 흰색으로 하고 테두리가
검은색 들어가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글자 내용도 고치셔야겠죠. 자, 다 됐습니다. 그러면 6번까지 했지요. 7번이 서식이라 이거 전부 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 쓰시는 게 많다고 그랬어요. 자, 우선 먼저 고객 등록수가 어떤 거예요? 요 밑에 잘 안 짚히는 거 있을 때 있잖아요. 그죠? 요럴 때 요거 잘 보이면 요거 찝으시면 되는데 요걸 잘 못 찝는 경우도 생기면 당황하지 말고 제가 범례를 찝으시라 그랬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한 번 더 찝으면 얘를 찝을 수 있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우선 차트 종류부터 먼저 바꾸라고 돼 있지요. 거기 보니까 뭘로 바꾸라래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여기 꺾은 선형 중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운데 거 이게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라. 요거랑 차이가 모르겠죠. 요거는 누적이라 누적. 표식이 있는 누적 꺾은 선형이라 되어 있죠. 얘는 그냥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그러니까 얘는 계속 쌓이는 거고 이거는 그냥 꺾은 선이라. 그러니까 요거 하는 거예요. 요거 찾는 것도 이제 안 어렵겠죠. 금방금방 찾으시겠죠. 그리고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꺾은 선으로 바뀌었잖아요. 여기 오른쪽에 눈금선은 보조축 지정해 나와요. 자, 그래서 요걸 한 번 더 찝고 그 자리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이제 계열 서식 갑니다. 가면은 여기에 보조축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때요? 이렇게 오른쪽에 보조축이 나와요. 됐습니까? 그 다음 레이블. 여기서 레이블은 어떤 걸까요? 명동점의 고객 등록수 계열값. 그럼 어떻게 해요? 고객 등록수는 꺾은 선 그래프 아닙니까? 명동점이면 여기 아닙니까? 그러면 요거죠. 요거. 에? 요거 하나만 찝으려면은 요거 찝혀져 있는 상태에서 한 번 더 찝으시라 그랬지요. 그럼 요거 하나만 찝을 수 있지요. 그 레이아웃에 가보니까 디자인은 뭐하고 레이아웃 스타일 고르는 거고 서식은 채워지는 색깔, 윤곽선 색깔 이런 거 고치는 거고 레이아웃에 가시면 거기에 레이블이라고 있지요. 레이블에 가보면 레이블이 어디에 나오게 할 건지 위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해야 될까요? 딱 봐도 오른쪽이죠? 근데 나는 책하고는 좀 다른데 그래프가? 에? 너무 당황하지 말아요. 아직까지 축을 안 고쳐서 그래요. 그 밑에 눈금선 바로 저 레이블 바로 밑에 눈금선을 파손으로 고치라는 말 있지요. 눈금선이 어떤 거라? 요거죠. 요거 찝어서 7번은 전부 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면 서식이 있어서 컬로 가도 되는데 이거 우리 선 고칠 때는 항상 어디서 고쳤나요? 서식 메뉴에서 채워지는 건 이거, 선은 이걸로 고쳤잖아요. 이게 빠르더라고. 그 대시에 가가지고 파손으로 고치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7번의 마지막 줄에 축 있죠. 요게 기본축이고 요게 보조축인데 보조축을 보니까 눈금이 다르죠? 이럴 때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면은 축 서식이 있습니다. 또는 요 눈금을 더블 클릭해도 되고요. 이렇게 더블 클릭해도 되고 축 서식해도 돼요. 어쨌든 7번은 오른쪽 마우스 버튼 쓰니까 그냥 오른쪽 버튼 써도 되겠죠? 뭐 큰 차이 없으니까. 자, 문제는 요 값이 최소 값이고요. 요 값이 최대 값인데 얘는 0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책에서는 0 나와 있는데 우리 지금 하이폰 돼 있죠? 그거는 제가 왜 그런지 조금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고 요거 0이에요. 요거 최대값만 내가 시키는 대로 고정시켜야 되겠어요. 28,000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는 2,800으로. 여러분들 책은 0, 400, 800, 400씩 올라가지요. 요거 두 단위도 내가 시키는 대로 고정시켰으면 좋겠어요. 400. 근데 여기 보면 표시 형식 있죠. 요것도 해야 되겠네. 0부터. 그쵸? 0부터 2800, 400씩 요 표시 형식에 가보면 회계는 0이 이렇게 하이폰으로 표시가 되어져요. 쉼표 스타일 하면 회계로 되거든. 요 굳이 0 나오게 하고 싶어. 그러면은 숫자로 표시하고요. 천 단위 쉼표 표시하면은 선 단위가 나올 거고 표시 안 하면 안 나올 거고. 그쵸? 요럴 때 여기 굳이 0 나오게 할 때는 여기 표시 형식에 와서 숫자로 표시해 주면 됩니다. 자, 닫기 해볼게요. 어쩐가요? 됐나요? 자, 왼쪽에는 축 바꿀 필요 있나요? 없죠. 그랬더니 아까와 같이 여러분들 책처럼 이렇게 꺾은 선 그래프가 막대 그래프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나는 왜 책처럼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라는 대로 다 했을 때 책과 똑같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7번 다 했습니다. 8번 범례명을 변경하래. 그럼 뭐냐 이 말이. 전년 매출 10,000원이라는 말이 있는데 요거 여러분들 문제지에는 한 줄로 돼 있잖아요. 우리 두 줄이잖아. 요거 고치라는 얘기거든. 그럼 요거 범례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면 데이터 선택이 있습니다. 요거는 범례 서식이 아니에요. 데이터 선택 요게 좀 약간 좀 특이하게 생겼습니다만은
내가 고치고 싶은 건 전년 매출 10,000원 요거 두 줄짜리를 한 줄로 고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요거 찝으신 다음에 편집을 누르면 얘 이름이 기존에 있는 이 이름을 쓴 거예요. 그죠? 두 줄짜리 이름을. 그래서 두 줄로 나온 겁니다. 이 이름 무시하고 그냥 바로 쓰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 했더니 어때요? 여기 한 줄짜리로 고쳤더니 얘가 한 줄짜리로 나오지요. 다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9번에 도형 만들라는 것, 우리 삽입 메뉴에서 도형 만드는 건 할 수 있지요. 설명선, 사각형 설명선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쭉 그림을 그리시고 꼬리는 노란 점을 끌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최초 오픈점. 자, 요 도형을 찝으시고 홈에 가서 글자 모양을 바꾸자 그랬죠. 글자 검은색, 좌우로 가운데, 상하로 가운데 칠해지는 색깔 흰색 하면 여러분들 책과 같은 모양이 될 거예요. 그리고 10번에 보면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시오라는 얘기가 주로 뭐 이런 거 아까 전에 하이폰 나왔던 거 영어로 바꾼다든지 별 말이 없더라도 요 문제지에 나와 있는 그래프의 모양과 우리가 만드는 그래프의 모양이 같게끔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얘기가 마지막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로써 2작업, 3작업, 4작업까지 설명을 다 드린 거예요. 이제 하나 남았어요. 함수. 함수를 대부분 엑셀 배우시는 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잘못 배워서 그래. 함수가 제일 쉬워요. 딱 떨어지는 거라서. 네? 겁먹지 마시고요. 근데 그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개념을 잘 정리하지 못하면 정말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함수 부분은 정말로 여기 오셔서 잘 들으셔야 되겠어요. 내일부터 결석하시지 마시고 잘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려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다가 안 되면 또 말씀해 주세요.